안녕하세요. 동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림입니다.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5살은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시기다. 그 전까지는 주로 집에서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아이가 집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알아간다.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부터 다니기 때문에 더 어린 시기에 규칙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시기쯤 취약 전 아동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묻고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5세에서 7세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시기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른들이 그걸 잘 모른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네요. 아동 발달학자인 삐아제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인형이나 자연에도 사람처럼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고 상상하며 의인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상놀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이가 인형을 쓰다듬으면서 인형은 지금 아주 슬퍼. 엄마가 그렇구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웠거든. 둘 다 화가 나서 현이한테는 관심 없어. 엄마가 그렇구나. 정말 슬프겠다. 곧 엄마 아빠가 화가 풀리겠지. 이러니까 아이가 아니야. 이번엔 심하게 싸웠어. 아빠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 엄마가 현이 참 무서웠겠네. 응, 무서워서 막 울었어. 이러다가 엄마 아빠 헤어지면 어쩌나 겁이 났대. 엄마가 현이가 운 거 엄마 아빠가 알아? 아이가 모를 거야. 무서워서 방에 가서 숨어 있었거든. 엄마가 엄마 아빠도 화가 나면 싸울 수 있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아이가 정말? 엄마 그럼 이렇게. 다른 인형을 가지고 와서 엄마를 흉내내면서 미나 배고프지? 엄마가 미니 좋아하는 빵 사왔어.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기가 5세에서 7세가 된다는 거죠. 친구를 통해 감정 조절법을 익히도록 도와라.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어라. 선택권. 감정 코칭은 부모가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5세에서 7세 어린아이에겐 어렵다.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를 주면서 그 중에 선택해라 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이해해라. 원초적인 두려움이 어떤 게 있냐면 버려질지도 모른다.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처럼 이런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어둠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이 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거 자체만으로도 공포라고 하네요. 악몽에 대한 두려움, 무서운 꿈 많이 꾸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엄마 나 꿈꾸기 싫어라고 막 울기도 하거든요. 자기 전에. 그럴 때는 엄마가 저는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넓은 바다를 생각해봐. 푸른 하늘을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잘 수 있을 거야 라고 토닥토닥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좋은 내일은 더 좋은 날이 펼쳐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잠을 자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희 아이들은 외할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일찍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왜 외할아버지가 안 계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우리가 언제 묘지에 갔던 그 기억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때
외할아버지 산소 갔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일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여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었는데, 저는 종교가 있어서 그냥 이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때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무서운 것이고 슬픈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죽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왜곡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만 안 죽어 이렇게 안심시키기보다는 누구나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조심하면 괜찮아. 사람은 생명을 다하면 자연으로 내지는 천국으로 돌아간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때는 어떤 놀이를 해주면 좋으냐? 만 48개월 무렵 5세에서 7세 사이에는 만족지연 놀이. 우리 다른 책들에서 이제 만족지연 능력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방송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는 만족지연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마시멜로 실험으로도 많이 유명한 이야기인데, 마시멜로를 하나 주면서 지금 이거 하나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너가 안 먹고 참는다면 15분 뒤에 2개를 줄게. 이렇게 이제 만족지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실험을 해봤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참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공을 했더라. 뭐 이런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이었고요. 그런 능력을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족지연 놀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사탕이나 과자를 식사 전에는 먹지 않고 식사 후에 먹을 경우에 조금 더 준다고 약속하면 더 기다릴 수 있다. 내지는 모래시계와 같은 것들을 두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하게끔 하는 놀이를 만족지연 놀이라고 여기서 이름을 붙였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번씩 만족지연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족지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런 놀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숫자 놀이, 그다음에 수수께끼 놀이, 퍼즐 맞추기 놀이, 뭐 계량하기 놀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놀이할 때 기억하세요. 5세, 7세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볼게요. 아이는 이 무렵에 공격성이나 분노 등 강한 감정을 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열중해서 노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같이 놀자고 하면 싫어, 꺼져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할 때, 이때 너무 꾸짖지 말고 지금 놀이에 집중하는데 친구가 놀자고 하니까 귀찮은가 보구나. 하지만 그렇게 심한 말로 말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줄래? 라고 이거 끝나고 같이 하면 어때? 라고 말하면 어떨까?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자신의 운동 감각을 과대평가해서 위험한 행동을 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가 정말 소파에서 막 뛰고 침대에서 뛰어내릴 때 저는 가슴이 쿵닥쿵닥 거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넌 슈퍼맨이 아니야, 넌 다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슈퍼맨이라고 얘기하면서 펄쩍펄쩍 뛸 때는 정말 많이 제지를 하긴 하지만 이때 정말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텔레비전보다는 이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거든요. 이제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 이제 폭력성, 공격성이 더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의 내용들이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죠? 무엇이 가장이란 이런 놀이가 있대요. 이런 놀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 무렵에 더 길다, 가장 길다, 더 크다, 가장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뭐뭐한 거 찾기 이런 놀이를 하면 좋아한답니다. 운동 감각 놀이, 한 발로 뛰고 공을 머리 위로 던지고 이런 놀이, 자랑 놀이, 내가 잘하는 것은? 라고 하면서 순서를 바꿔가며 말하는 거. 그러면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키워가기도 하고요. 그것을 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구나. 정말 잘하네. 이렇게 공감하고 수용해 줄 때 아이가 자존감이 키워지겠죠. 그리고 음식 만들기 놀이. 아이가 직접 계란을 깨워보게 하거나
밀가루를 반죽해서 쿠키를 만들어 보거나 송편을 만들거나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아주 작은 것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음식놀이가 되겠죠.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도록 격려한다. 규칙 만들기 놀이, 게으름 피우기 놀이, 긴장 이완 놀이, 요가나 스트레칭, 눈 감고 상상하기, 뭐 이런 이야기, 친척집 방문하기, 냉장고 문에 가족 사진 붙이기, 책 읽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는 이제 규칙을 설명하면 잘 이해하고 무조건 싫다고 떼쓰는 일은 많이 줄었을 거다. 이때 아이의 감정을 조금 더 묻고 경청하면 아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할 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아이는 유치원에 가면서 더 이상 엄마와 하루 종일 보내지 않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 부모의 말도 듣지만 친구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사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확장되기도 하고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고요. 이 시기가 되면 규칙을 이해함으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칙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 아빠의 언행일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시고요. 만약에 이때 이제 신뢰감이 깨어지면 엄마 아빠는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신뢰감이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행일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까지 5세에서 7세까지 앞에 금방 했던 이런 놀이들 한번 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가족 사진 전 지금 당장 붙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번 계란 구울 때도 한번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끊고 이제 초등학생 감정 코칭으로 넘어가겠습니다.